뒤척이며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죠. 특히 오웅수는 그중 누구보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던 형수, 마광숙이 이제는 다른 남자의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내면을 어지럽혔죠. 형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형수님? 난 진짜 누나처럼 믿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그 말이 나오자 공주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어요. 흥수야, 너도 알잖니? 우리 광숙이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웃으며 살 권리도 이제는 좀 주자. 내 형수한텐 공주실의 말은 억울함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이미 요동친 형제들의 감정을 잠재우기엔 부족했죠. 조용히 옆에 서 있던 마광숙은 형제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랜 시간 참아왔던 속마음을 담은 것이었고 그 누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형제들의 표정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혼란, 분노, 서운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해. 그 모든 감정이 교차하며 술도가의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었죠. 공주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이 붉어졌고 마광숙은 차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눈물을 떨구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한편 집 앞에 서 있던 한동석은 그녀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광숙씨, 여기 휴대폰. 마광숙은 휴대폰을 받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자꾸만 흘러내렸고 한동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에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련님들이 우리 사이 다 알게 됐어요. 형수인 제가 이래도 되냐면서 형 생각 안 하냐고. 죄송해서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는 그녀에게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같이 들어가요. 이럴 때일수록 피하지 말아요. 난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마광숙과 함께 다시 술도가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은 마치 결심의 표식 같았고 이젠 숨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걸음이었어요. 형제들 앞에 선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않았고 오직 진심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죠. 그렇게 이날의 고백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 소용돌이를 안긴 채 저녁의 끝자락을 향해 흘러갔어요. 그렇게 술도가 아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가 저물어가고 조용한 밤이 찾아왔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술도가의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엔 수저 부딪히는 소리도 북적거리던 식사가 그날만큼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무겁게 흘러갔어요. 식탁 위엔 따뜻한 반찬들이 놓였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도 무거운 침묵이 입맛을 잃게 만들었죠. 그 가운데 독고탁은 전날 밤 본 사진 한 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장미애의 방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사진첩, 그리고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아기 오강수의 사진 뒷면엔 단정한 필체로 적힌 한 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강수에게 엄마가. 그 문장을 본 순간 독고탁의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뭉클해졌죠. 단순한 사진 하나였지만 그 한 줄이 탁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저녁 무렵 탁은 조용히 오강수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내내 말없이 밥을 뜨던 탁은 이윽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강수야, 혹시라도 네가 정말 우리와 피로 이어진 사이라면 그건 알아야 하지 않겠냐? 너도 알고 싶지 않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오강수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알고 싶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 여전히 이 집에서 함께 있고 싶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대답은 짧지만 단단했고 형제라는 이름의 정을 믿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독고탁은 조심스럽게 준비해 두었던 DNA 검사용 키트를 꺼내 들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내려놓은 오강수는 주저함 없이 그 과정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새로운 진실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술도가 밖마당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죠. 그것은 다름 아닌 강소연이었어요. 이미 편의점에서 부동산 업자와 통화하며 술도가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그녀는 이번엔 더욱 노골적인 태도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치 오래 준비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그녀는 술도가를 두 눈에 담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그 눈빛에는 단지 옛 추억의 장소를 되새기는 정겨움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의도가 스며 있었어요. 강소연은 조용히 골목을 따라 내려와 문미순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듯 한참을 머물다 휴대전화를 꺼냈죠. 곧바로 다이얼을 누른 그녀는 입꼬리를 더욱 올리며 짧고 명료하게 말했어요.
여기 술도가 말인데요. 제 지분이 명의로 돼 있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매각 진행하고 싶어요. 감정평가부터 서류까지 다 부탁드려요. 그 말투는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차갑고 건조했어요.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세상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투였죠. 그녀의 눈빛엔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본인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강한 확신과 냉정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않기로 한 듯 보였어요. 그 감정을 정리하는 대신 계산서를 꺼내 들고 남은 몫을 챙기려는 쪽을 선택한 거였죠. 그리고 그녀의 그런 태도는 술도가라는 집이 단지 가족의 공간이 아닌 부동산 자산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 순간 창가 너머로 술도가 본체를 바라보는 강소연의 눈빛이 유독 냉랭하게 빛났어요. 언뜻 보기엔 아무런 표정도 없어 보였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감춰온 분노와 소유욕 그리고 뿌리 깊은 집착이 뒤섞여 있었죠. 그 어떤 감정도 배제한 채 그녀는 술도가를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녀에게 이 집은 추억이 아닌 전쟁터였고 과거가 아닌 목표였던 거예요. 해가 저물 무렵 고급 호텔의 창밖 야경을 배경으로 조심스레 마주 앉은 두 사람 마광숙과 한동석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와인잔 사이로 흘러가는 짧은 침묵 끝에 한동석이 진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광숙씨, 이제 그만 술도가에서 나와요. 거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젠 우리 방식대로 우리만의 삶을 시작해도 되잖아요. 마광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익숙한 집, 익숙한 형제들, 그 속에서 버텨온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겠죠.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을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어요. 강소연이었죠. 강소연은 마치 이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공주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마광숙이랑 한 회장 오늘 또 호텔에서 저녁 드시더라고요. 들리는 말론 곧 재혼할 거래요. 형님들은 아직 모르시죠? 그 전화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순식간에 소문은 퍼졌고 술도가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그녀가 떠난 이후 그날 밤 술도가는 평소보다 더 적막했어요. 누구도 그날 저녁에 있었던 그녀의 등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분명히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죠. 그녀가 남기고 간 그 찬바람 같은 기운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